자, 제목은 반도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반도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해준 것이 아닌가. 빅2가 시원한 상승을 보였고요. 소부장주도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가장 강하게 튀었습니다. 그건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어쨌든 코스닥을 산다. 그렇다고 코스닥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는 건 아니다. 코스닥에 있는 어떤 종목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를 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수가 반등할 때 어떠한 식으로든 주가에 표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압축하실 때 제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부터 쳐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쳐내는 게 좋아요. 물론 주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실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성장주를 성장에 대한 밸류를 줄 수 있는데 실적이 아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게 휘둘릴 겁니다. 이왕이면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도 겸비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항상 실적은 체크 포인트라는 것. 오늘 반도체주가 역시 강했던 것은 실적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페이스X에 공모액 2배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요거를 일단 기사에서는 뭐 잘 모았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모은 건가? 그래도 양호하죠. 2배 정도면은 어쨌든 한화로 한 110조 원 정도 이렇게 모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한 200조 원 이상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스페이스X 때문에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은 이제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게 끝이 아니죠. 하반기에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도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지금 보면 오픈 AI랑 엔스로픽이 서로 먼저 IPO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 규모도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스페이스X 공모 규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스로픽이나 오픈 AI가 상장될 때 그에 따른 또 수급 이탈 리스크도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쨌든 9월이나 10월 현재 시점부터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약간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그때일 것 같으니까 당장 수급 공백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젠슨왕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또 한국을 떠나면서 뭐 네이버라든지 LG그룹주 이런 것들을 좀 다 떨구면서 떠났기 때문에 젠슨왕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등락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수급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떠나면서 한 말은 한국과 더 많은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과 많은 사업을 할 것이라는 점은 젠슨왕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인 광폭 행보를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웬만한 대기업군의 주요 인사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로봇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다양한 협업들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의 협업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될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젠슨왕이 그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틱스를 하든 뭐 데이터 센터를 하든 소버린 AI를 하든 자기들이 두뇌 그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내 업체와 미팅을 좀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별적인 이슈들도 오늘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알테오젠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 제형 변경 플랫폼 유럽 특허 등록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꾸준히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D&D 파마텍에서도 한올 바이오파마에서도 한미약품에서도 알테오젠에서도. 근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조금만 받쳐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정말 징그럽게 어제까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또 금리 관련된 리스크도 또 상단을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제약바이오주가 못 가는 흐름이었다가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켜줘야 되는 문제기는 하고 또 금리 인상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두드려 맞음을 극복하고 좀 올라갈 때가 정말 이젠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 제약바이오주 반등이 좀 이어지는지도 눈여겨볼게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주가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코스닥 분위기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죽어있었던, 정말 죽어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죽어있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살아나는 계기로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올라줘야 시장 분위기가 개선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징 섹터들 오늘 뭐 많았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와 그 아이들이 가장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베타가 높은 SK하이닉스가 상승할 땐 더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이것도 뭐 전에 설명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IDM이기 때문에 뭐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 가전, 스마트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원툴. 근데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건 메모리였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된 이슈 혹은 실적에서의 노출도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도가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률도 70% 넘어가고 이게 뭐 거의 80%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지수가 반등할 땐 세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비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흑자될 것 같아요. 지금 3분기 흑자 전환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적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손을 들고 싶긴 하고요. 내가 베타가 높은 쪽에 나는 수익률만 일단은 노린다 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약간 성향 차이로서 두 종목에 대한 그 호불호가 좀 갈리겠다. 네, 저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서는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한다. 이거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장비에서 테스, 테크윙, 유니테스트,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도 셌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세다는 것은 반도체 빅2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평택, 뭐 P4, P5, 용인팹 이런 곳에 투자를 할 때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요건들을 좀 해소를 해야겠죠. 뭐 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럼 그거 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네, 클린룸입니다. 클린룸이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클린룸이 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에다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룸이지 엄청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공간을 클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클린룸을 구축을 끝내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장비예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 단위 설비 투자 면에서는 더 역시 이것도 베타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감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투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 가시화될 때 가장 먼저 튈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설비를 증설한다면 부품과 소재도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장비만 들어가고 부품 소재가 안 들어갈 리는 없죠. 장비가 먼저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소재와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다. 특히 소재주가 좀 못 갔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아직 좀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판 역시 셌습니다. 삼성전기, 심텍, 이스페타시스 기판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광통신, 빛가전자, 라이콤, 대한광통신 이 광통신은 우리가 또 반드시 가야 될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올 때 같이 견인될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유리기판, 여기다가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도 꽤 셌습니다. TGV 관련주, 그 다음에 다이신 관련주, 검사 장비 이런 관련주들 조금 강했고요. 자, 유통주 은근히 계속 올라와요. 유통주는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되게 좋았고요. 2분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주들이 이럴 때도 또 올라오는구나. 역시 믿을 건 실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반도체와 그 아이들 그리고 플러스 실적주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LG 그룹주랑 네이버가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그 엔비디아랑 계속 협업은 할 거예요.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실적까지 연결시키려면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가시성을 갖고 실적이 좋아지는 분야는 어딘가요?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유통. 혹은 뭐 화장품 이런 쪽이 지금 당장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이 좋아질 섹터들입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하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실적주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오늘은 좀 여실하게 드러났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오주, 에스티팜, 펩트론, 시젠. 그래서 바이오주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지수 대비해서 아주 강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코스닥 지수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내일부터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이슈들 한번 볼게요. 미국의 5월 CPI. 제가 어제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5월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보통 그 목표 물가는 2% 내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비슷해요. 연준도 그렇고 BOJ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2% 정도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디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2%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4%가 나오면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요. 4월 달에도 3.8%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100% 믿질 못하겠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케빈 워시까지 가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 반도체가 실적이 너무 좋은 건 맞고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은 것도 맞지만 금리 인상이 부담인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이 반도체주를 하방으로 끌어내린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반등하는 속도를 조절시키고 반등하면서 계속 이제 반등폭을 조금 줄이는 요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물가와 금리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 주가 FOMC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끝나면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줬던 금리 리스크는 한 템포 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6월 중순에서 말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7월 초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된다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제가 보는 큰 그림에서의 시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플러스 환율과 수급. 어제도 이제 뭐 수급은 제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로 첨언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용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 언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 AI 컴퓨팅을 우주에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주 데이터 센터와 우주 태양광은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스타쉽 V3가 시험 발사에 성공해야 된다. 한 4-5번 정도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타쉽 V3가 시험 발사에 100%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성공을 했죠. 그 다음부터 부각될 건 뭐다?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닛 테스트를 포함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그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여기에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종목군들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어요.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아주 허황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고 그 기반은 스타쉽 V3부터 얻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패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올리려면 결국은 굉장히 거대한 물량을 우주로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타쉽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펄어비스. 제가 이 펄어비스를 정말 미운 우리 새끼처럼 실적 게임주 중에서도 실적이 정말 좋은데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종목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이제 그 넥스트에서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 가치 제고계,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주가 항상 잘 가는 건 아니죠. 안 갈 때는 실적주도 정말 안 갑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과 배당 확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뭐죠?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죠. 네, 빚져서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할 것도 아니고 없는 돈 끌어다가 적자 기업인데 배당을 준다? 이거는 주가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배당 이런 것들은 실적주의 특권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주가가 어떻게든 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실적이 아니라 기업가치 재고 계획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럼 지금 실적주 중에서 안 간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실적주들이 앞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밝히면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은 이제 빅2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빅2 관련된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저는 이제 오늘 혹시 이제 주가가 또 흔들리면은 약간 심리를 안정시켜 드려야겠다는 시점에서 이익을 갖고 와야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은 잘 안 가져와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건 진짜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저까지 새삼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최근에 주가가 하수상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업이익 컨센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올해고요. 요 주황색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황색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좀 길어지니까. 근데 요 파란색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보시면 계속 좋아진다. 2분기 실적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은 88조 정도 전망되고요. 하이닉스는 60조 원 이상 전망됩니다. 둘이 합쳐서 150조.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입니다. 근데 2분기가 피크가 아니고 3분기도 최소한 2분기 정도 되거나 아니면 2분기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현재로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는 주가의 견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도 보고요. 디램 현물가와 고정가를 보면은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우상향. 정체는 좀 될 수 있지만 꺾이지 않은 모습들. 그다음에 현물 가격 보시면은 고점 찍고 약간 꺾였지만 그렇다고 우하향은 또 아니에요. 약간 꺾이고 횡보입니다. 약간 꺾이고 횡보. 그리고 고정거래 가격은 꺾이지 않고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DDR4 8기가, 16기가 모두 다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업황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D램 캐펙스 추이, 요게 이제 소보장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지금 평택과 용인에서의 투자 계획은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최대 수준의 투자가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낙수 효과는 기본적으로 소보장이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낸드 캐펙스보단 D램 캐펙스가 많아요. 그럼 D램 캐펙스에 연동되어 있는 장비주들을 조금 더 보실 수도 있겠죠. 어차피 뭐 겹치는 종목들도 많겠지만. 그리고 엔비디아가 RTX 스파크라는 걸로 AI 에이전트 PC 시장을 개척합니다. 여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개별 PC, 가족분들께서 쓰시는 PC에도 이제 AI가 들어간다. 가격이 얼마일까 모르겠지만 한 500에서 800 정도까지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꽤 고가겠죠. 하지만 못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이면 또 안 살 테니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은 결정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PC 시장에서도 고성능 D램이 필요해진다. LPDDR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D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이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조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상증자를 좀 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 메타도 지금 고려를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면 오히려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금리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채보다는 유중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황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 SK 오션 플랜트 이터닉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이죠. SK 이터닉스가 이제 풍력 타워, SK 오션 플랜트가 하부 구조물. 이것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빠졌던 종목이죠. 넥스트레이드에서 일단 올라와 줍니다. 펄어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주환원 재고 계획 13%. 어떤 분이 펄어비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펄어비스 진짜 실적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안 갔는데 요것도 모자라요 사실. 상한가가 더 부족한데 어쨌든 올라간다. 한국철강도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 살짝 발표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올라갔고 CS윈드. 지금 풍력주가 다 넥스트에서 엄청 세네요. 네, 이터닉스, 오션, CS윈드. 풍력주가 지금 다 셉니다. 그리고 유통주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로노이, 일부 제약바이오주 살짝 올라갑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이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강한데 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역시 이제 소외주들이 저평가를 좀 탈피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네, 그거를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